자, 이제 각 내부에서는 이 절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와 절연을 하는 게 더 과연 필요한 것이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륜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이런 어떤 문제는 저는 사실상 이미 지나간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또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미 이제 완전히 지금 소멸된 상태에서 뭐 전륜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자체가 프레임인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된 이 제명 결정은 저는 당원 당규에 정한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어떤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동훈 대표가 대응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문제가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개별 어떤 인사를 뭐 전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의 원칙, 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 시스템을 어떤 그런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시스템은 저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좀 벤치마킹할 때 그런 사례도 많은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뭐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또 윤리 심판을 해서 빨리 뭐 제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진영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그리고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한 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이 전 대표였던 제명이 특정 어떤 인사를 정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어떤 그런 어떤 원칙, 어떤 그런 것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어떤 상황으로 저는 지금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환 전 의원님, 민주당에서 벤치마킹 할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 좀 배워가시지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는 전륜도 할 필요가 없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탄핵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인가요? 그 한남동 몰려가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를 했죠. 그리고 탄핵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사실상 윤 어게인의 구호 내지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당 요직의 곳곳에 있잖아요. 이게 전륜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뭉개고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하니까 언론에서 전륜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절한을 선택했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저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예의상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적어도 공당으로서 우리나라의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후보를 낼 거라면 적어도 헌법 존중의 기본적인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에 지금 모든 당력을 쏟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남의 당 일입니다만 보기에 좀 안쓰럽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장도연 대표 체제가 시작될 때부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가 되고 면회를 가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 결국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가 나갔고 이제부터 변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그 김건희 여사의 판결에 대해서 입장이 나가지 않은 부분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일탈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중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건과 저는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심 청구를 해놓고 본인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본인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달라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고위 의결 기다려달라고 하면 당에서도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재심 청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나갔습니다만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에서는 결국에는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하는 이런 노림수를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제명이 된 후에 이제 한 전 대표는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은 꺾을 수가 없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홍 전 의원님. 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또 그 추후 행보를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정치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24년 공무원 생활하다 정치에 오니까 참 정말 정답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정치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활동에 따라서 지금은 뭐 제명이 됐지만 당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은 열린다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탈당하고 온 사람들이 또 당으로 들어온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처신, 행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나오는 뭐 무소속 출마 그것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일고의 어떤 가치도 없이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 보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때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좀 백의종군 하는 차원에서 선당 후사하시라.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열심히 특정 어떤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돕는 그런 어떤 자세를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당원들과 지지층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퐁당퐁당 중간중간에 컷오프가 됐지만 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버티면서 뭐 다른 어떤 사람들 돕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포인트가 쌓이면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까지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일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사례를 또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이제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거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